정치자 모두 순위 올리자. 우리들은 기생충이다. 기생충 펀팩트. 일단 뭐 생뚱맞긴 하지만 박수부터 치고 시작할게요. 아, 네. 아, 정말 저 다시 팟캐스트로 돌아왔습니다. 저 진짜 너무너무 그리웠어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팟캐스트계에서 다시 한번 우뚝 서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 욕심을, 제 사심을 채워줄 두 분을 제가 특별히 섭외를 했어요. 사실은 이 팀에 제가 옵저버로 들어간 건데 지금 제 욕심이 더 커가지고 예. 어떤 분들인지 직접 본인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기생충 펌팩트 팟캐스트에서 함께 만담가 역할을 하고 있었던 정혜진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그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에 와갖고 그냥 쓰잘데없는 얘기 이런저런 얘기하고 진짜 인생에 도움 안 되는 뭐 이런저런 수다 떨다가 1시간씩 시간 때우고 갔었는데 제너럴 닥터에서 진료하는 의사로 알려져 있지만 네. 여기서는 그냥 기생충 문외한 정혜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의 주치의십니다. 제 고혈압을 진단해 주신. 네, 그리고 선생님? 네. 네, 저는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훈남을 끌고 오시다니 아주 그냥 안구정화가 제대로 됩니다. 이게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 네. 이분이 이제 좀 그 뭐라 그러지 외부 활동을 많이 안 하셔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훈남인데 이게 소문이 안 났어요. 선생님, 네. 예, 대놓고 제가 좀 작업을 걸어도 될까요? 그건 뭐 자유 아닐까요? 라디오라서 막 아무렇게나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제가 원래 이렇게 게스트들을 상대로 껄떡대는 사람 아닙니다. 저 굉장히 도도하고요. 눈 네. 높기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놓고 감사합니다. 자꾸 찝쩍거리고 싶고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네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준호입니다. 네. 저 이렇게 잘생긴 남자하고 방송하는 게 소원이었다고. 맨날 못생긴 이 작가 이런 사람하고 방송하다 보니까. 예. 그 목소리만 들으면 되게 왠지 얼굴에서 실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아니 너무 진짜. 잘생겼어요. 그쵸. 예. 라디오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 여기 안 나가니까. 네. 보는 라디오 이런 거 없잖아요, 여기는.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 저희 인기가 좀 올라가면은 제가 공개 이거 방송 공개 방송을 공개 방송 우리 합시다. 전국 돌아다니면서 기생충 관련해서 이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 그럼 예. 정준호님 얼굴 팔아서 저희 그냥 먹고 사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우리는 업혀가야 됩니다. 잘생긴 남자한테 업혀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왠지 될 것 같아. 네. 기생충을 팔아야 되는데 기생충 팔러 나온 건데 저는. 기생충을 위해서라면 뭐 본인의 외모쯤이야 이렇게 뭐 희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요. 뭐 저야 뭐 아나운서고 우리 정재닥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이시고 그러면 정준호 선생님은 뭐야 연예인이야? 외모로만. 그러게 잘생겼고 목소리도 좋은데 왜 나온 거지? 여기? 뭐 하는 사람이지? 연예인은 동명이인 정준호 씨가. 아 그렇구나. 저는 그냥 그냥 한낱 기생충 애호가인 정준호입니다. 아 잠깐만요. 선생님 이러면은 우리 네. 그 방송의 퀄리티가 갑자기 전문성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런가요? 그런가요? 네. 기생충 애호가 그 사실 약간 변태스러운 느낌도 들고 정상은 아닐 것 같아요. 왜 기생충을 하고 많은 것들 중에서 기생충을 애호하실까? 그러니까. 네. 저는 그냥 기생충이 좋더라고요. 왜요? 언제부터? 그냥 첫눈에 사랑에 빠져서 저는 기생충이랑. 한 5년, 6년 됐는데 네.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생물학 전공하다가 기생충을 봤는데 기생충 화보집을 봤죠. 도서관에서. 아 그걸 화보집이라고 얘기하나요? 지금 저는 화보집이라고. 잠깐만요. 제가 무슨 여자 연예인 화보집도 아니고 작업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순간 약간 성적 취향도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저희가 자정이잖아요. 방송시간에. 요게 약간 19금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구나. 네. 기생충 19금은 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아니 기생충이 왜 그렇게 예뻐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화보집에서 뭘 봤길래. 그러게 뭘 봤길래. 기생충 비키니 입고 있던가요? 뭐 회충 같은 경우에는 우윳빛깔 매끈한 바디가 아주 점점 빨간 방송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빨갛지 않아요. 아무리 상상해도 빨갛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아니 그리고
솔직히 우리 정준호 선생님이 되게 공부 잘하게 생긴 얼굴이잖아요. 네. 모범생 스타일. 네. 아니 모범생 스타일이 잘생기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참 그렇잖아요. 예.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겠다. 어떻게 생겼는지. 그 되게 차분해 보이기도 하고 일단 겉으로 보이는 느낌은 이미지는 굉장히 공부 잘하고 뭐 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 그러니까 반장 이렇게 차분하게 얘들아 조용히 해 공부해야지 학생의 본분은 공부야 선생님 수업해요.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나가요. 예. 그런 스타일인데 이분이 그 기생충을 특별히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혹시 그러면 여성분을 볼 때도 기준이 기생충과 좀 관련이 있나요? 여자친구가 듣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답을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여자친구 얘기를 먼저 해버렸네. 아쉽다. 이 여성 팬들 쭉뚝뚝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소리. 편집할까요? 뭐 솔직한 이 부분은 방송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기생충하고는 별로 안 닮았어요? 말이 뭐, 좀 닮진 웃기긴 않았는데 하네요. 네, 여자친구는 숙주라고 하고 제가 기생충이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애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여자친구도 혹시 기생충을 좋아하시는 분인가요?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서 전혀 관심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두 분의 러브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네. 정말 신기해. 기생충을 사랑하는 남자를 사랑하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뭐 이상한 삼각관계인가? 처음에는 약간 경쟁 구도가 있었는데 네. 요즘은 좀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기생충이 당연히 우위였을 것 같은 느낌적 느낌? 이제 그냥 서로 별개로 생각하기로. 네. 굉장히 내적 갈등이 심하셨던 것 같아요. 기생충이나 여자친구냐 사이에서. 고민을 안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5년 전에 기생충 화보집을 보고 반해갖고. 네. 그 다음부터.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럼 기생충을 전공해야겠다 그러고서는 매일 볼 수 있게. 네, 석사 원서를 냈는데 덜컥 합격이 돼가지고 네, 대학원에 가서 이제 전공을 하고 그러면은 기생충을 이제 한번 실제로 볼까?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네. 영국도 기생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 한번 실제로 보고 싶은데 해서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에 갔죠. 기생충이 우글대는 곳으로? 네, 기생충이 많은 동네로. 그래서 뭐 그냥 인양전양 기생충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에 가서 많이 보셨나요? 근데 실제로 많이 못 봐서 좀 아쉬웠어요. 그렇게 많이는 못 보고. 사실 놈들은 기생충 있을까봐 안 가고 싶은 곳인데 솔직히. 네. 그래서 맨날 저 팟캐스트 저희 2년 했나? 2년 정도. 맞아요. 3년 정도 된 거 같아요. 원래 하고 계셨잖아요. 네, 한 3년 했는데 그때마다 아프리카를 제가 본 것만 지금 벌써 길게 2번 갔다 오셨는데 그때 스카이프로 녹음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왜 허고만은 남들 그렇게 흔하게 걸리는 말라리아가 나는 안 걸리냐며. 아니 남들은 다 한 번씩 걸리는데 저는 안 걸리더라고요. 빅토리아 호수도 막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지. 빅토리아 호수에 가도 기생충을 만날 수가 없다며 막 혼자 개탄하시더라고요. 아니 흔히 말라리아 걸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라리아는 치료제가 있는 병이고 말라리아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 이분뿐만이 아니라 저 사실 학교 다닐 때 대학 때 서민 교수님이라고 기생충을 그분한테 배웠거든요. 근데 그 기생충 학자분들의 공통점인가 봐요. 그러니까 숙주로 자기 몸을 사용을 해서 자꾸 이렇게 키우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뭐 아주 예쁜 무슨 뭐 그거를 먹어서 몸에서 키워서 이렇게 뒤로 배출을 한 다음에 걔를 좀 어떻게 연구를 해보려고 했는데 변태 많네. 그래서 막 샌드위치에 무슨 회충알 가루를 뭐 뿌려서 먹는다는 둥 뭐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해요. 서민 교수님도 한번 키우셨던 전적이 뭐 키우셨더라? 실패하셨었죠. 이게 항상 기생충학자들이 어떻게 한번 키워볼까 하고서는 먹거나 이러는데 잘 안 돼요. 또 저희 안에선 또 잘 안 자라요. 동양하충 같은 거 눈에다가 막 이렇게 키워본다고. 집어넣고 크림빵에 촌충알 넣어먹고. 나는 이제 익숙해졌나 봐. 어떡하지? 굴 15만 원치 사다가 친구들이랑 같이 막 까먹고 막 이랬는데 생굴 좀 어떻게 좀 이게 19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징그러운 얘기들. 색다른 19금인데요 이거? 저 지금 심히 걱정이 되고 있어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밤 방송인데 악몽을 꾸시는 게 아닐까. 꿈에서 이렇게 우유빛깔 바디가 매끈한 회충이 꿈에서 나와갖고
아니 저희가 흔히 왜 기생충이 많은 곳을 갈 때 네. 예방주사 같은 걸 막 예방접종하고 가잖아요. 기생충은 예방접종이 네, 없어요. 기생충 없어요? 예방접종이 네. 없죠. 말라리아가 예방접종이 있다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네. 말라리아 예방주사 없어요. 네, 그냥 예방약도 약을- 없어요. 네, 그냥 약을 계속 먹는 거죠. 말라리아 치료제를 내가 지금 모기한테 물렸는데 말라리아에 걸렸을 수도 있어. 그런 느낌으로 실시간으로 약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생각보다 더 위험해서 더 가기 싫으네요. 아 근데 한국도 말라리아 유병 국가예요. 네. 그래요? 네, 그 뭐 공항 근처 사시는 분들이나 네. 경기 그렇죠. 북부, 뭐 강원 북부 여기 다 말라리아 유병 지역이에요. 모르시는 거지. 강원도, 뭐 네. 일산 이런 데는 그래서 그쵸, 그쵸. 헌혈 금지 헌혈 금지 지역. 구역으로 돼 있죠 지금. 그분들은 말라리아 숙주일 수도 있기 때문에 헌혈 금지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한 2,000명씩. 저기 발병했었는데. 선생님들 제가 네. 매주 이렇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랑 한통속이네 이제. 네. 아니 이 두 분은 너무나 해맑게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 대화듯이 너 밥 먹었니? 라는 식으로 대화를 하시지만 듣는 저는 자꾸 경악을 하게 돼요. 안 그러고 싶은데 의연하고 싶은데 의연할 수가 없고 자꾸 땀이 삐질삐질하고. 예, 저도 팟캐스트 처음 할 때는 네. 이렇게 약간 피부가 그 소름이 쫙쫙 저 돋는 지금, 느낌이 예. 있으면서 막 이렇게 이런 소리 제가 팟캐스트 초반에 많이 냈는데 가면 갈수록 뒤로 갈수록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그 팟캐스트 끝날 때마다 기생충에게 관심과 사랑을이라는 멘트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 멘트를 매 회마다 하시거든요. 근데 첫 회에는 좀 이게 뭘까 좀 어색하다 했는데 나중에는 저도 함께 막 이렇게 공감하는 멘트가 돼갖고 그래서 뭐 구충제 얘기할 때 마음 아프고 왜 우리가 구충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기생충이 빠져드는 매력이 있다니까요. 당멸사 알게 모르게. 얘기할 때 마음 아프고 함께 슬퍼하고 막 이렇게. 저는 그 채식주의자라서 살생을 안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기생충은 살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전혀 안 해봤던 부분인데 문득 그 고민도 이제 해야 되나. 걱정 마세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살생할 일은 없으실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기생충들이 뭐 그렇게 악독한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두 마리쯤 있어도 뭐 크게 해는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사실 기생충이라는 것 자체가 네. 다른 세균이나 바이러스랑은 다른 게 자기가 살려면 숙주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생충의 철학이 있어요. 숙주를 보호합니다. 이게 또 묘한 공생관계네요. 그렇죠. 네. 묘한 공생관계. 근데 이제 숙주를 잘못 찾아가면 그 숙주랑 코드가 안 맞으면 이제 서로 좀 다칠 수가 있는데 자기랑 맞는 숙주 속에는 그냥 평화롭잖아요, 사실. 그렇죠. 죽을 뭐 때까지 예를 그냥, 들어서 뭐 개나 돼지에 살던 기생충이 사람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제 길을 잘못 찾아서 그렇죠. 엉뚱한 이게 데 가서 뭐야 이러면서 막 이제 그 안에서 난리부스럼을 치는 건데. 그리고 강아지들 왜 심장사상충 뭐 이런 주사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그 이제 그렇죠. 너무 많아져서 네.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되는 네. 건데 음. 심장사상충도 아주 쬐끔 있을 때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게 심장사상충이 너무 많아져서 심장 안에서 이렇게 드글드글하게 이제 더 이상 공간이 없어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기생충도 사실은 적당한 수가 숙주하고 공생을 하면서 사는 그 사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기생충이 드글드글 될 만큼 많이 걸리기가 쉽지 않아서 네. 그러면은 문득 궁금한 게 우리 몸속에 기본적으로 기생충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이로운 기생충도 있는지. 좀 심오한 질문이라. 일단은 뭐 네. 그런 설은 있잖아요. 기생충과 우리가 옛날까지도 아니지만 예전에는 많이 살았어요. 같이 더불어서.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위생이 좋아지다 보니까 기생충들을 많이 이제 같이 사는 기생충들을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박멸하게 됐다 그래야 되나?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제 면역력이라고 저희 표현하는데 면역 체계를 일종의 군대라고 표현을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침입자들이랑 싸우는 군대가 항상 이렇게 정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 우리는 기생충과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군대가 그 수만큼 항상 대비되어서 이렇게 투닥투닥 하면서 잘 지냈는데 기생충이 너무 박멸이 다 돼버리니까 군대가 할 일이 없어져서 네. 자기 몸에서 지들끼리 막 그냥 싸우고 그게 이제 뭐 자가면역성 질환이나 알러지다. 그래서 이게 너무 우리가 위생을 따지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자가면역성 질환이나 알러지가 많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학설이 요즘 굉장히 대두되고 그쵸. 있죠. 실제로 알레르기가 많이 유행하는 지역을 보면 한국이나 미국, 영국, 유럽 이런 데처럼 고소득 지역이나
아니면은 기생충이 없는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또 아프리카나 남미 이런 데 가면 별로 없어요. 그럼 애들 좀 더럽게 키워야 되나요? 그죠. 그런 얘기가 있죠. 흙도 좀 먹고. 그러니까 흙도 좀 먹고. 우리 어릴 때 흙 먹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심지어 그 개, 고양이 그리고 형제가 많고 대가족이 사는 집에는 알러지, 아토피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요즘에는 워낙에 이제 소가족이고 형제도 별로 없고 동물도 같이 지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가족일수록 더 동물이 많다고. 있더라도 아기가 태어나면 동물을 딴 데로 보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좀 마음 아픈 경우인데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동물과 함께 아이가 성장하는 것은 그 면역학적 관점에서도 그렇고 그 어떤 심리의 발달 그쪽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다 이루어요. 네, 좋은 영향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좀 태어나고 이러는 과정에서 멀리 보내는 동물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어르신들이 좀 그거를 좀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항상 권장합니다. 함께 지내는 것을. 사실 기생충을 애완용으로 키우면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성급하십니다. 이 얘기를 좀 뒤에 했어야 되나? 조금 더 쌓아놓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일단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고요. 그들과 함께 살 마음의 준비 안 돼 있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면역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면역의 뭐라 해야지 이렇게 그 상향 표준, 하향 표준 이런 레벨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자가면역성 질환의 치료에 기생충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하죠. 지금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기생충을 주면 면역이 좀 이렇게 좀 자가면역성 질환 같은 경우 떨어지면서 오히려 질병이 좀 치료가 되는. 그래서 이제 크론병이라고 대표적인 이제 그렇죠. 유명한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돼지 편충이라고 해서 돼지에 사는 편충을 먹여서 일부러 먹여서 근데 실제로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거의 한 66% 이상은 완치가 되고 나머지도 눈에 띌 정도로 호전이 되는데 그게 약물로는 관리가 가능하지 완치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병은 진짜 괴롭거든요. 계속 가스 차고 설사하고 변에서 피 나오고 막 이러는 건데 그게 완치가 66%면 어느 치료보다도 훨씬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죠. 66%가 성공률이 높은 건가요? 그럼요. 엄청 높은 거죠. 왜냐하면 완치라기보다는 관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 질병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완치라는 표현은 잘 안 쓰거든요. 이거 지금 새로운 세상이 막 열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된다니까 이제 기생충에. 되게 재밌는데 저 지금 저 굉장히 한 몇십 년 만에 그 초등학교 자연 시간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과학 시간도 아니고 그냥 자연 시간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왜 엄마들이요, 아기 때부터 유기농 제품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손 소독제 막 이런 위생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마치 그걸 하지 않으면은 우리 아이가 큰일 날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걸로 막 온 집안 청소 다. 네. 근데 너무 청결하면 오히려 그 어릴 때 면역 체계가 발달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가 있죠. 맞아요. 그러면은 그래요, 좋아요. 더럽게 키우고 싶어요. 근데 이 아이를 더럽게가 아니고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데 그 더러움의 정도를 요즘 부모님들은 사실 좀 모를 것 같아요. 젊은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릴 때부터 좀 깔끔하게 자랐거든요. 여기서 나이 차이가 좀 날 것 같은데 저랑 정재덕 선생님은 흙 먹고 자란 세대일 것 같은데 정준호 선생님은 흙 드셔보셨어요? 우리가 흙을 좀 먹어야지 좀 살았네 이러거든요. 저는 어릴 때는 못 먹었는데 나이 먹고 나서 이제 기생충이 빠지고 나서는 조금씩 먹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지지 이루고 안 먹는데 왜 어른이 돼서 철없이 흙을 드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저도 세대 차이가 나느냐 안 나느냐를 가지고 저희가 막 그 한 회에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에피소드에서 체변 봉투 검사. 체변 봉투. 저희 때 했거든요. 했잖아요. 근데 하셨대요. 저는 체변 봉투 안 했다래요? 없었죠. 맞다. 그걸로 쌤이랑 저랑만 한 거죠. 그쵸. 정준호 쌤은 모르는 거야. 그쵸. 체변 봉투를 경험해 본 적은 없는 거죠. 이론으로만 너무 알고 있는. 체변 봉투를 뿌리는 것만 해봤지 체변 봉투를 해본 적은 없어서. 그거 싫었거든요. 그쵸. 싫었죠. 진짜 싫었거든요. 게다가 나중에 검사 결과 나와가지고 그때는 정말 비교육적이었어. 명단 불러서 앞에서 애들 보는 쌤, 정재덕 쌤 솔직하게 약 몇 번 드셨어요? 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저도 약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다행히. 그게 이제 남의 똥 훔쳐갖고 내는 애들 있잖아요. 개똥.
그게 검사를 해보면 보여요. 이게 사람 똥이 아니다가. 네.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거기 학생들 대상으로 많이 했었는데. 아프리카에서도 개똥을 가져가는구나. 어디나 사람 사는 데 비슷한가 봐요. 네. 제가 남아공 쪽에 있었는데 거기 소를 엄청 많이 키워서 소똥을 가지고 오거든요. 소똥. 근데 소는 이제 거의 섬유질이라서 사람 똥이랑 완전히 달라요. 딱 봐도 다른데 어디서 근데 딱 봐도 개똥이 우리 똥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개똥 비슷할 것 같아요. 조금 질감이 달라요. 이제 똥배경 봤어요.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 저희가 더러운 얘기들 다 골라서 하고 있는데 눈빛이 방금 살아있었어. 질감이 달라요.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를 어느 선까지 좀 지저분하게 키워도 되는지 뭐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바깥에 나갔다 왔을 때 손을 비누로 씻는다. 뭐 이게 가장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네, 그리고 샤워를 매일 비누로 빡빡 씻기는 거는 조금 과해요. 네, 과하고 그 샤워를 그거는 좀 피부에도 과해요. 피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래서 샤워는 매일 한다면 그냥 그 손발이나 외부에 노출이 되는 곳들은 비누로 씻는 게 맞는데 그 외에는 그냥 물로만 씻어도 되고 비누로 계속 씻어내면 피부에 사는 피부 상재균들이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기생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워낙에 많은데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 개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몸에 사는 미생물 개수가 10조 개 정도 되거든요. 종류별로 세포수를 하나하나 다 따지면 10조 개인데 사람 세포가 1조 개밖에 안 돼요. 사람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1조 개, 사람 몸을 구성하지 않고 얹혀 사는 세포가 10조 개. 10배. 네. 그러니까 하나당 10개가 지금 얹혀 있네요. 무겁다. 걔네들 빠지면 체중 싹 빠질 것 같아. 저 문득 그 생각했어요. 다이어트에 미생물을 일단 빼버릴까? 예. 그러니까 장내에 있는 미생물만 합쳐도 2-3kg 정도는 된다고 해요. 그래요. 제 몸무게가 사람마다 더 미생물의 그 수가 많은 사람도 있죠. 저는 미생물의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도 있죠. 장내 미생물이 어떤 구성이 돼 있냐에 따라서 체중이나 이런 것도 많이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이제 살이 많이 찌는 사람들, 비만인 사람들과 살이 찌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뭐 변비가 잦은 사람들, 설사가 잦은 사람들, 요게 이제 장내에 항상 살고 있는 미생물의 균의 밸런스에 따라서 균종이 되게 많은데 어떤 균종이 많으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약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균종이 많은 사람들이 뭐 살이 잘 찌더라 뭐 이런 연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그걸 이용해서 다이어트에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물론 다이어트에 쓰는 건 아니지만 이제 장내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장내 질환을 치료할 때 아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정장제, 유산균, 비피더스균, 그네들이 다 장내에 살고 있는 세균들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세균 드시는 거예요. 세균 그냥 이렇게 집어 먹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걔네가 눈에 보이면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살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걔네는 살아서 장까지 가서 거기에 사는 거예요. 살아서 쩍쩍쩍. 네. 살아서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키우는 거지. 정장제 드시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그냥 장 속에 키우려고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쌤 요즘 홈쇼핑에서 진짜 유산균 광고할 때마다 저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거든요. 사야 돼요? 불편하시면 그 대변 보는 거나 소화나 이런 부분이 불편하면 사시면 되고 이 정장제 종류가 되게 많아요. 어떤 균이 주냐에 따라서 종류가 되게 많은데 자기한테 맞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걸 드시면 설사가 좀 많이 나오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변비가 생기고 막 이러는데 맞는 거 찾아서 그냥 꾸준히 드셔도 괜찮습니다. 별 불편함을 안 느끼면 나이 들었다고 해서 소화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단순히 먹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뭐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드시는 거고 아니라면 아니 이게 나이가요 40대를 좀 넘어가다 보니까 아유 이런 거 막 그냥 공개하는군요. 뭐 대놓고 42살이에요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니 자꾸 그 홈쇼핑에서 나이 들면 소화력 떨어지니까 자꾸 보충해줘야 된다고 얘기해서 아니 나이가 보충해줘야 할 나이인 것 같은데 난 별 불편함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홈쇼핑의 마케팅 타겟 연령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제가 자꾸 귀가 팔랑팔랑해지고 있어요. 홈쇼핑에. 모든 약들은 마케팅 타겟 연령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두통치통 생리통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걔가 설마 두통치통 생리통에만 듣겠어요? 걔가 그냥 일반적인 진통해열제인데 뭐 예를 들면 뭐 이것도 두통약 딱 이렇게 걔가 두통에만 듣겠어요, 사실. 어린이들 엄마들은 해열제로 알고 있고 여성들은 두통약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반에 걸친 진통해열제들이 딱 그 가장 많이 소비가 되는 질환과 연령대를 타겟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장제 그러면은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타겟으로 지금 마케팅을 하는 게 그게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을 것 같으니까. 뭐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잔뜩 갖고 태어나거든요. 뭐 살면서 만들어져요. 그 안에서도 점점 키워지고 정장제 굳이 안 먹어도 황금똥 쌀 수 있습니다. 그걸 꼭 먹어야 쌀 수 있는 건 아닌데 굉장히 일반적으로 그냥 막 먹이잖아요. 비피더스균 같은 거. 네. 먹어야 될 것 같고 도움이 되는 것뿐이지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구성이 중요한 거지. 그쵸. 그냥 숫자가 그냥 좋은 균이 무조건 늘어난다고 좋은 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막 외국에서 막 병행 수입 아니면 막 뭐 공동 구매 이래갖고 엄청 비싼 거 사고 그러는데 그 균인데 굳이 그렇게 비싼 거 사실 필요도 없고 싼 거 좋은 거 그냥 많이 드시는 게 많이들 드시는 거를 그냥 하나 사서 드시는 게 필요하다면. 그렇죠. 필요하다면. 이거 진짜. 얘기가 점점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고민했던 문제들인데도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굉장히 이제 유산균 안 사도 되겠구나라는 그 갈등을 일단 없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이고 뭐 사실 그 미생물 얘기들까지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무궁무진한데 그 얘기요. 효소를 또 먹어야 된다고 요즘 효소를 그렇게 팔아요? 효소는 저희 영역이 아니에요. 네. 잘라야 돼 이런 거. 너무 멀리 가는 거. 효소는 미생물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물론 관계가 있는데 효소에 들어있는 것도 미생물이긴 하죠. 발효식품이나 뭐 이런 데 들어있는 것들도 있고. 근데 그 효소가 뭘 말하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냥 엔자임을 말하는 거면 미생물하고 관계가 없고. 그냥 단백질을 말하는 건데 의미는 뭔가 미생물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무언가를 의미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효소 자체는 우리 몸의 대사나 그거를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데요. 저는 항상 요 포인트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효소를 먹으면 소화가 되잖아요, 걔가. 우리 몸에서 분해가 되고. 그렇죠. 위산에 다 녹거나 분해가 되는데 망가지거나 분해되겠죠. 그 효소 그 모양 그대로 흡수가 돼. 예를 들면 이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 효소가 팔다리가 달려있는 어떤 그 사람처럼 생긴 역할을 하는 병정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효소를 먹으면 그 병정이 우리 몸에 필요한 곳으로 가서 일을 막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전에 위산에 녹아 죽어요. 위에서 장렬히 전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흡수가 되는 과정에서도 우리 몸은 그 단백질을 흡수시켜서 소화하려면 아미노산 레벨까지 다 분해를 해야 돼요. 효소를 온전히 흡수해서 걔가 그 역할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다 분해를 시킨 다음에 소화 흡수를 한 다음에 필요한 걸 다시 만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건강보조식품들 뭐 요즘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 그 드실 때에는 정말 이게 그것에서 그 광고하는 기대 효과를 플라시보 효과로 일단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좀 잘 판단하고 드셔야 돼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좀 현대사회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그렇죠. 좀 덜 먹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어디가 안 좋은데 특히 뭐 요즘 당뇨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특히 그러는데 당뇨나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데 뭐가 좋다는데 뭘 먹어야 돼요? 그냥 먹지를 마시라고.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냥.
아니 그 혈당이 올라가는데 무슨 양파즙 아유 당 올라가요 안 돼요.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데 뭐가 좋대. 아유 먹지 마세요. 아 근데 차라리 먹지 마라. 네, 안 먹는 게 최고죠. 아니 그 저도 선생님한테 고혈압 진단을 받고 와서 개인의 병력까지 여기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제가 고혈압 환자가 된 걸. 예, 여기 와서 과로로 인해서 고혈압 환자가 됐잖아요. 운동도 못 하고. 예, 아무튼 슬프죠. 예, 그래서 그 약을 꼬박꼬박 먹으면서 이제 고혈압이다라고 했더니 저희 그 조합원 분들이 또 저희 사주분들이 굉장히 자상하신 사주분들이세요. 우리 직원의 병까지 치료해서 일을 시키는. 그러니까 약도 먹여가면서 부려먹는.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주분들이세요, 이분들이. 예. 그래서 이분들이 뭘 보내주시는구나. 네. 고혈압에는 요게 좋습니다. 이러고는 요런 걸 보내주시거든요. 네. 근데 일단 열심히 먹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굳이 예. 이거 사랑으로 먹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사랑으로 먹고 나중에 이제 휴식과 운동은 별개로. 휴식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녹음하고 있는 것도 지금 일요일 아침 아니에요. 이게 웬일입니까? 9시에. 그러네. 이거 잠자리에서 지금 삐대고 있어야 될 이 시간에 지금 웬일입니까? 곱게 그러니까. 화장하고 잘생긴 선생님 온다 그래서. 근데 여자친구 있고. 아니 왜 미리 얘기를 안 했냐고. 내가 뭐 물어봤어요. 다음부터는 그냥 생얼로 오겠어요. 예. 모자 하나 뒤집어 쓰고. 예. 기생충 펀팩트 어떤 얘기 할 건지 이제 대충 감이 오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난잡한 얘기 할 거고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아니 근데 그렇게 몇 년 동안 팟캐스트를 열심히 쭉 하셨어요. 네. 그 나름 본인들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한 보람을 좀 느끼셨는지요? 보람은 그냥 저희의 개인적인 만족. 그냥 이번에는 200명이나 들었어요. 막 그러다가 처음엔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야 이번에 200명이나 들었어요. 예전에 혼자 하실 때는 100명이었대요. 그래갖고 2배나 들었네. 아 신난다 막 이랬는데 요즘엔 막 400명, 500명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 진짜 많이 발전했네요. 그랬는데 드디어 라디오까지 오게 돼서 그러니까 기생충 출세했죠. 출세했어요. 기생충 얘기로 일주일에 한 번씩 라디오에서 방송을 할 수 있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 팟캐스트를 통틀어가지고 기생충 이야기는 우리 프로가 유일할 겁니다. 아니 팟캐스트를 통틀어서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예 없을 것 같은데. 아예 없으니까 우리는 이게 블루칩인 거지. 블루칩. 뭐 블루야 블루칩이지. 어떻게든 듣게 만들려고 우리가 정준호 쌤을 팔고 했는데 여자친구 있다는 걸 너무 빨리 밝혔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안 될까? 정말 속이고라도 어떻게든. 예. 어쩌면 잘생기진 않았어도 서민 교수님이 나올 뻔했어. 서민 교수님은 워낙 또 티켓 파워가 있으시니까. 네. 아주 굉장히 후회의 눈빛이. 어떻게든 서민 교수님 한번 모셔보는 걸로. 네. 지금 저희가 거의 30분을 넘게 무슨 얘기를 한 거지? 훅 지나갔네. 훅 지나갔죠. 예. 근데 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방송을 하면서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뭔가요? 저희가 광고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광고의 반을 우리 정재닥 쌤, 정준호 쌤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오. 진짜요? 네, 진짜로. 아니 무슨 광고가 들어오겠어. 30분 얘기한 걸로는 뭐 유산균제 뭐 이런 거. 아니 정장제. 그러니까요. 각 그 제약회사에서 이거 굉장한 마케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기생충과 관련해서는 역시 변이죠. 대변이 네. 기생충에 꽂히잖아요. 근데 요즘도 그 회충약, 구충약 이런 거 먹나요? 구충제. 그런 거 먹어요? 그래도 꾸준히 사람들 보면 사서 드시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들.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구충제 꼭 먹어야 되냐고 물어보면 굳이 먹을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선생님 자꾸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광고를 위해서라면 자꾸 근데 약간 슬프지 않아요? 우리가 기생충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자고 하면서 구충제 광고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광고를 받아서 더 열심히 기생충을 홍보하는 걸로. 기생충에게 관심과 사랑 가져달래놓고 몇몇 애들 희생시켜서 나머지 애들 좀 살리는 방향으로. 그래 사실 알고 보면 구충제가 모든 기생충을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그 구충제라는 게 어떤 기생충을 죽이는 거예요?
그 구충제 사람들이 흔히 사 먹는 이제 약국에서 사 먹는 종합구충제라고 해서 종합이 붙어 있으니까 다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만 먹으면 아니고, 딱 되는 것 같은. 회충, 편충, 구충 요런 거에만 듣고 촌충이나 이제 사람들 많이 걸리는 흡충 이제 보통 디스토마라고 많이 아시죠? 네. 디스토마에 안 듣습니다. 아유, 광고 안 들어온다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민물고기 드시지 말라고 한동안 정말 우리가 언론에서 TV에서 캠페인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옛날에 그 당시에는 막 가장 유명한 배우가 구충제 광고하고 그러기도 했었고 캠페인으로 그 돼지고기 날 걸로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뭐 그러니까요. 민물고기를 날로 드시는 일만 없으면 돼요. 그죠? 민물고기는 아직 좀 있죠. 디스토마는 아직 좀 있는데 있어요. 돼지고기로 기생충 걸린 거는 제가 알기로는 93년도인가? 그때가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고. 돼지고기 익혀서 먹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니에요. 그냥 드셔도 돼요. 겉에만 익으면 그냥 드셔도 돼요. 소고기처럼. 진짜요? 네. 저희가 흔히 돼지고기는 바짝 구워 먹어야 된다고. 탄 거 먹으면 나빠요. 탄 게 더 해롭습니다. 탄 게 더 해로워. 교수님들이랑 저희 고기 먹으러 가면 핏기만 없어지면 다들 집어드시고. 돼지고기를요? 네. 맞아요. 그렇게 궁하세요? 다른 분들 먹기 전에 바로 혹시라도 살아있는 기생충 혹시라도 하나 한번 있을까 걸려볼까. 표본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요즘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돼지고기는 걸릴 일이 거의 없어요. 이제. 그래요? 그렇게 바짝 굽지 않아도 된다. 물론 그 다져져 있는 그 뭐라 그러지 폭찹처럼 뭐 햄버거나 약간 이런 패티 이런 건 다 익혀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가공 과정에서 혹시나 미생물들이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기생충보다는 약간 식중독 쪽이 위험하죠. 그거 말고 그냥 정말 우리 먹는 생고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대충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 민물고기 먹었을 때 걸리는 병 있잖아요. 그게 많죠. 엄청 많죠. 그러니까 그게 왜 민물고기를 산 걸로 드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날로 드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물회를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민물회를 먹나? 안 먹나요? 뭐 요즘 또 산천어? 산천어? 네. 산천어가 민물회인가? 네. 산천어랑 그게 성어가 담수랑 해수가 만나는 자리에서 있는 애들 뭐 연어, 숭어 뭐 이런 애들인가? 걔네들은 사실은 그게 뭐 회로 많이 먹기는 하는데 정말 순수 민물에서는 좀 잘 드시기는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옛날에 잉어회 먹고 많이 걸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잉어를 회로 먹어요? 네.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강력하다. 상상만 해도 막. 잉어는 고와서 먹어도 그런데 머릿속으로 상상만 했는데 왜 냄새가 나는 거야? 비린내가. 잉어가 몸에 좋다고는 하지만 말 걸로 먹었을 때는 잉어와 더불어 살던 아이들까지 다 드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얼마만큼 치명적인 거예요? 사람 몸에? 뭐 민물에서 올 수 있는 기생충들 뭐 있죠? 뭐 디스토마 정도가 제일 흔하고. 네. 그거 만약에 그 기생충이 몸에 들어왔을 때 보이는 반응들은 간디스토마. 뭐 사실 한두 마리 있을 때는 크게 해가 되진 않는데 여러 마리에 오래 걸려 있으면 이제 담도암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죠. 기생충이 발암 물질이 될 때가 있어서. 그게 아주 드문 경우긴 하지만 간디스토마 같은 경우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발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물을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작지만 매우 치명적인. 저는 그냥 어린 마음에 하도 TV에서 그 캠페인을 해대길래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저거 먹으면 죽나 보다. 그 기생충이 들어오면 죽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바로 즉사나 보다. 한국이 워낙에 간질환이 많은 나라거든요. 일단 두 가지인데 술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 간염, 비형간염 보균율이 옛날에는 막 거의 보균율 20% 10명 모이면 2명인데 요즘은 많이 떨어졌어요. 5%? 그러니까 10명 모이면 20명 모이면 1명이 보균자예요. 지금은 그 정도로 많은데 간질환이 가뜩이나 많은데다가 디스토마까지 얹혀져갖고 민물로 인한 그 간디스토마로 인한 그 담도암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한동안 뭐 저희 뭐 비형간염 예방 접종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민물고기 캠페인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열심히 했죠. 지금 많이 줄었어요. 정말. 그래서 왜 그
연장으로 술자리에서 술잔 돌리지 마라부터 시작해서 같이 숟가락 넣고 먹는 것도 우리는 그런 문화인데 아직까지도 네. 술자리에서 술잔 돌리는 거랑 찌개 같이 먹는다고 비형간염 옮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참 그런 우리 그러니까. 무지한 거 되게 많은데. 아니 저 진짜 무지해요 대놓고. 비형간염은 혈액과 체액으로만 옮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그 술자리 침으로 비형간염이 전염이 된다. 아 요거 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굉장히. 사실 그렇게 일상생활로 옮길 수 있는 바이러스가 거의 없지 않나요? 일상생활로 옮길 수 있는 바이러스 감기 정도. 감기 바이러스는 뭐 대박이죠. 감기 걸리면 또 오지마 근처에 그리고 뭐 컵 같이 안 쓰고. 네, 감기 바이러스가 굉장히 일상적으로 옮을 수 있고 그거 말고도 옮을 수 있는 거 많죠. 피부 질환 바이러스들 같은 경우 접촉을 통해서도 많이 옮고. 노로바이러스나 이런 거죠. 부비부비. 네, 그 병변에 직접 부비부비 하시면 그래서 그러네 눈병 걸렸을 때 이렇게 눈 부비고 자기들끼리 옮기고 매우 쉽게 옮길 수 있죠. 네, 우리가 치명적으로 네. 목숨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바이러스들이나 아주 만성적으로 활동하는 애들은 그렇게 쉽게 안 옮아요. 그럼 뭐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깔끔 떨면서 더럽다고 남들 구박하고. 근데 뭐 저희가 앞에 30분 동안 계속 얘기하긴 했지만 좀 더러워도 상관없는. 더러워도 괜찮아. 더러워도 괜찮습니다. 네. 좀 더럽게 사는 게 오히려 건강에 좋아. 그럼요. 네. 더불어 사는 거죠. 정신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매일매일 샤워를 해야 되냐고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자꾸 저보고 더럽다고. 아니, 매일 샤워 안 하는 게 네. 피부에 좋다고 선생님 그러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피부엔 좋아요. 그 제 피부가 좋거든요. 난 진짜 이런 비밀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제 피부의 비결은 안 씻는 거라고. 이거 이 방송 나가고 나면 다음 날부터 소문나길래 문자 나와서 피부의 비결은 안 씻는 거라고. 아니 저도 근데 아프리카 가서 거기 수도가 없었거든요. 빗물 받아서 가끔 씻고 이런 그냥 수건으로 선생님 이렇게 닦고 피부 되게 좋으세요 선생님. 그다음에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뭐 아프리카 가기 많이 전에는 그 힘드셨대요. 알러지도 있고 막 이랬는데 진짜요? 아프리카 얼굴에 가서 뭐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알러지도 막 거의 없어지고 안 씻어서 그랬나? 안 씻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아프리카가 한국보다 좀 그 알러지 환자분들한테 유리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따뜻한 기후도 한몫하기도 하고. 근데 뭐 아프리카가 그렇다고 지역별로 삶의 질의 편차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죠? 도시하고 도시 지역은 진짜 그냥 서울 같은 데도 있고 근데 조금만 시골로 내려가면 이제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고 이런 데가 많이 있죠. 그 팟캐스트 녹음하다가 번개 치면 끊겨. 번개도 쳐요? 막 우르릉쾅쾅 그러면서 갑자기 신호가 막 안 가기 시작하고 인터넷 끊기고. 번개가 막 한 1분에 15번씩 칠 때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번개 맞고 뭐 발전기가 나간다든지 이러면은 그날은 많이 치고 우기 되면 또 태풍 칠 때 엄청 우기 때는 비가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스케일이 달라요. 비 오는 스케일이. 뭐 이렇게 물 이렇게 쏟아붓는 것 같은? 아예 물동이로. 네. 그 천장에 이제 제가 양철 지붕인 집에 살았는데 비가 오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곧 비가 올 것 같으니 빨리 녹음을 끝냅시다. 네. 갑자기 급하게 마무리하고. 아니 지금 그 정준호 선생님 피부 좋아지셨다는 얘기에 귀가 번쩍 뜨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프리카로 그럼. 그 실제로 너무 내가 깨끗이 씻어서 내 피부가 안 좋은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폼 클렌징, 뭐 오일 클렌징, 뭐 클렌징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많이 합니다. 클렌저들이 다 피부의 상재균들을 너무 혹사시킬 뿐만이 아니라 실제 피부 상피에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화장을 안 하고 안 지우는 게 제일 좋기는 하겠지만 굳이 화장을 그래서 쌤이 화장을 안 하시는구나. 저는 화장 안 해요. 네. 화장 안 하고. 근데 안 해도 저렇게 이쁘면 저도 안 하고 싶어요. 진짜로. 근데 화장품에 의해서 피부가 이미 혹사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아예 안 썼었기 때문에 지금도 겨울에 진짜 추울 때 로션 한 가지 정도? 그 외에는 아예 안 바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화장품이라는 걸 바르고 벗기고 하면서 피부가 점점 노화가 더 빨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진짜 피부에 자신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지. 저처럼 피부에 자신 없는 사람들은 안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거든요. 불가해요. 그 지우실 때, 그 최대한 피부의 pH 산성과 비슷한 세정제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냥 오일 쓰고 폼 클렌징 쓰고. 그러니까요. 두 개 다 안 좋아요. 그리고 끝에 식초물로 헹구고. 식초물은 괜찮다. 네. 맨 끝에 식초 한 방울 딱 떨어뜨려서 찬물로 헹구는 거. 그렇죠. 네, 그거가 가장 그나마 피부에 뭔가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거고 원래는 그냥 물로 씻고 그냥 두면 그냥 물로만 씻어도 땡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식초 한 방울로 딱 쓰고 씻어주면은 이제 좀 덜 땡기는데 그 전에 쓰는 세정제들이 예전에 아마 pH 5.5라 그래갖고 비누를 팔았었어요. 네, 맞아요. 막 김혜수 씨가 선전하고 막 그랬는데 안 팔렸대요. 망한 것 같아. 미끌미끌해서 사람들이 안 쓰나 봐. 깨끗하게 뽀드득 해야지 깨끗하다고. 그렇죠. 그거 진짜 나빠요. 뽀드득. 그 뽀드득이 나쁜 거였어요? 그렇죠. 우리 방송 주제가 뭐지? 저는 잠시 제가 전혀 모르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저는 지금 정진우 선생님 얼굴 봤는데 되게 멀뚱멀뚱하신 거여서 왜 멀뚱멀뚱하시지? 이건 여자들만 아는 얘기구나. 그리고 전혀 기생충과 관계없는 얘기 지금. 뭐 이런 정보들 사람들이 굉장히 혹하는 정보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3000% 빠지기 쉬우니까 중간중간에 자꾸 중심을 잡아야 돼. 저는 자꾸 여기서 사심을 채우고 싶은 게 평소에 궁금했던 거. 뭐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시지, 기생충 관련 선생님 한 분 계시지 이러니까 관련된 비슷한 것들은 다 모아가지고 다 질문을 던지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원래 근데 사실 기생충 펀팩트 원래 할 때도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거의 한 기생충 얘기 5분 하고 나머지는 딴 얘기하고 만들고. 사람들 의외로 요런 얘기들 막 던져주다가 기생충 얘기 하나 딱 임팩트 있게 딱 던져주시고 뭐 그런 거 그렇게 하나씩만 쌓아가도 그러니까요. 예. 기생충 얘기로 다 채울 순 없고 또 이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처럼 약간 근데 저는 광고 안 붙는 얘기들로 계속 생각하고 계셨어. 저희는 오늘 얻은 기생충 관련해서 가장 쇼킹한 얘기는 저는 기생충이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신 그 정준호 선생님의 그 말 자체가 정말 쇼킹하지 않았나. 난 익숙해졌나 봐요. 하나도 안 쇼킹해. 저는 저랑 동종업계에 있는 분들이랑 자주 보다 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들끼리 막 기생충 모양 컵케이크 만들고 막 기생충 모양으로 막 뭐 별거 다 해요. 기생충 배지 만드시고 기생충 막 컵 디자인 막 같은 거 하시고. 저기 국내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그래도 좀 계시죠. 기생충 교수님들이 한 30분 정도 계시고 학계에 등록돼 있는 분들이 150분 정도 계시니까. 그분들의 성향이 다 이렇게 조금 이상하신가요? 이상하다고 자기들끼리 생각 안 하죠.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저희끼리는 원로 교수님 생일 되면 이렇게 기생충 모양 케이크 만들어서 갖다 드리고 엄청 좋아하시고 같이 사진 찍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그 교수님들마다 특별히 본인이 선호하는 기생충이 따로 있으신가요? 기생충마다 모양도 약간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 본인들이 이제 특별히 연구하시는 기생충들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신종기생충을 발견하신 교수님들도 꽤 계시거든요. 자기 이름이 붙은 기생충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멋있다. 걸로 케이크로 딱 해서 갖다 드리고. 그 기생충 학자들의 꿈인가요? 자기 이름이 붙은 기생충? 기생충 학자들뿐만 아니라 약간 생물학자들의 로망이죠, 로망. 자기 이름 붙은 아니면은 막 개미 연구하시는 분들은 자기 가족 이름들 막 다 붙여주고. 기생충 발견해서 자기 싫어하는 여동생 이름 붙여주고. 아니 그럼 정준호 쌤이 기생충을 발견하시면 정준호 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영광이죠, 영광. 특별히 선호하는 기생충은 어떤 건가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겠죠. 다 좋아합니다, 저는. 굉장히 그 정진학 쌤이랑 또 막 화장품 얘기하고 할 때는 좋았는데 또 현실로 돌아오니까 또 정신을 못 차리겠고 정말 오늘 롤러코스터를 몇 번 타는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뭐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혹시 일상생활 속에서 무언가 달라지나요? 지저분한 것에 크게 거부감이 안 드는달까? 포기하는 것들이 늘어나는. 네.
포기하면 편해요. 시야가 되게 좀 환해지는 게 보이지 않는 그 생태계에 대한 지금 우리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이 부스 안에도 보이지 않는 생명체가 무지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 두 분 얼굴만 보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제가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배려나 생각도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 저 이거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 여기에. 뭐 얼굴 보고 계시고 아까 화장품 피부 얘기하셨으니까 모낭충 잔뜩 보이고 네. 누구나 있는. 지금 보이나요? 땅구멍들 안에서 그냥 드글드글하게 그냥 막 이렇게 먼지들 사이에 얼마나 그 진드기들이 많을 거면. 그러니까요. 선생님 갑자기 제 얼굴이 나 어떡하지? 근데 모낭충 자꾸 잡지 마세요. 모낭충도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요. 질문이요. 모낭충이 눈에 보여요? 확대하면 보이죠. 확대하면 보이죠. 확대하면. 그래서 그 막 홈쇼핑이나 이런 백화점 같은 데서 확대경으로 모낭충 보여주면서 그 이것 때문에 피부 안 좋아진다는 식으로 막 땅구멍 넓어진다고 거칠어지고. 그거 아무 상관없는데. 걔네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우리 피부랑 꾸준히 인류와 함께 자랐던 아이들인데 굳이 이제 와서 모낭충을 그렇게 눈에 보인다고 걔네 탓으로 돌려가면서 막 모낭충 박멸 제제를 파는데 좋지 않습니다. 모낭충은 워낙에도 그리고 모낭충 없애도 금방 다른 데서 넘어오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모낭충 박멸을 딱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건을 같이 썼다던가 아니면 이게 뭐 그냥 뭐 그 남편의 얼굴에서 이렇게 묻을 수도 있고 자기 애인의 얼굴에서도 금방 묻을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아예 접촉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어디선가. 얼굴 열심히 박멸했는데 손에서 이렇게 타고 돌아다니고 온몸에 모낭충 크림을 그냥 그러니까 거의 한 30대, 40대 이후로는 거의 100%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장사 속이에요. 장사 속. 네, 모낭충 박멸 그거 괜히 혹하지 마세요. 그리고 실제로 모낭충이 뭐 피부염이나 이런 거를 일으킨다는 증거도 별로 없어서. 맞아요. 네. 그냥 조용히 같이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기생충 아까 숙주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숙주와 함께 산다 그랬잖아요. 걔네들 굉장히 괜찮은 애들인데. 그 피지도 먹어주고. 얼마나 좋아. 피지를 걔네가 먹어주나요? 그럼요. 피지 먹고 살아가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피지가 유독 많이 생겨서 고민이신 분들은 모낭충을 좀 키워야 되나요? 증식을 막 시켜가지고. 모낭충 이식해드립니다. 아니, 그거 괜찮은데? 광고를 하지 말고 저희가 사업을 차릴까요, 그냥? 그러니까 모낭충을 박멸하는 그 사업과 반대로 모낭충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그러니까 아예 역으로 그냥. 네. 애완용 모낭충 키우시죠, 뭐 이런 거. 왜 애기들은 땅구멍이 없어서 모낭충이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부비부비 하지 말라고 애기들한테 모낭충 옮는다고 이런 얘기도 저희 했었거든요. 언젠가 옮을 거를 뭐 굳이 그렇게 뭐. 땅구멍이 애기들이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살지? 있나? 아니, 겉으로 볼 때 어른들은 모공이 되게 큰데 애들은 없잖아요. 사람들은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해요. 땅구멍이 없으면 걔 어떻게 살아? 체온 조절 어떻게 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애기한테 부비부비 해도 돼요? 그럼요. 네,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사실 너무 부비부비 하고 싶은 제 조카가 있는데 걔네 엄마 눈치 보고 제가 부비부비를 못했거든요. 이제 눈치 안 보고 그렇죠.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했다. 기생충 선생님이 얘기했다. 이러면서 마구 부비부비를 하겠습니다. 모낭충을 막 옮겨줘야 된다더라. 아니 그리고 사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왜 형제 많은 아이들이 알레르기가 없다고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접촉하면서 미생물도 좀 옮겨받고 이래야 그렇죠. 네,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은 지금 아토피 치료하시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아기들이 아토피 때문에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많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 아이들 어떻게든 깨끗하게 유지하시잖아요. 환경부터 시작해서 막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아토피 있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너무 많이 씻지 말아라. 네, 그리고 그 세정제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아라. 물로만 씻고 최대한 보습을 유지해라. 뭐 이런 얘기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부자리나 뭐 이런 거 굉장히 깔끔해야 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항상. 이부자리에는 진먼지 진드기가 아토피의 원인을 좀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부자리 청결은 기본이기는 한데 그 외에 어떤 그 과도한 위생 관리는 조금 지양하셔야 되고 이부자리에 있는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경우는 퇴치를 위해서 그냥 뭐 햇빛에다가 말린다든지 뭐 그 정도
그런 거는 해주시되 집안 습도 유지 뭐 한 50에서 60% 정도 그렇게 하는 것들 그래서 기본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갖고 막 시골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네, 맞아요.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연 속에서는 오히려 좀 덜 하거든요. 도시에서 굉장히 그 먼지는 과도하게 많고 다른 위생관념은 되게 철저한 그 임밸런스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기생충 펀팩트 첫 시간을 함께 했는데 우리 기생충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떡하지? 샘 침착해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많아요. 네. 그 많은 분들이요 제목만 보고 네. 뭐지 기생충에 대해서 우리 이제 공부해야 되나 마치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약간의 두려움이 있어요. 좀 재미없지 않을까부터 시작해서 어렵지 않을까 아니 일상생활과는 별로 관련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들어야 할까라고 선입견을 제가 가졌었어요. 아유 저는 뭐 얘기하다 보니까 꼭 남의 얘기를 몰고 가려고 했는데 안 되네. 불게 되네. 예, 그랬었어요. 네. 그러나 바트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재밌네. 재밌어요. 그러니까 펀팩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재밌는 얘기들을 무궁무진하게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2년 동안 끊이지 않고 같은 주제 없이 해본 걸 보면 할 얘기 진짜 많아요. 정말 많고 신비롭습니다. 아주 신비로워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기생충의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생각의 한 지평을 확 열어주신 느낌도 들어요.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가 사람만 사는 생태계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너무 사람 위주의 관점에서만 생태계를 바라보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보이는 건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개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생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보다 훨씬 많아요. 개체 수도 많고 그 영역이 훨씬 넓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고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만화 기생수 만화처럼 인류가 10분의 1로 줄어들어야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다고. 이놈의 인간들이 말이지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세계를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생물체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생태계에 대한 존중, 이 기생충 펀팩트가 그런 지평을 새로 열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도 그렇게 따지면 하나의 생태계인 거죠. 그렇죠.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아가는 그렇죠. 생태계인 건데 그 생태계를 건강하게 지켜줘야 사람도 건강한 그렇지. 거니까. 언젠간 진격의 거인처럼 우리는 그냥 또 하나의 그냥 된다니까. 네. 2년을 넘게 기생충 이야기를 이렇게 본인들은 굉장히 즐겁게 행복하게 했지만 순위에 단 한 번도 거의 들어본 적 없고 많은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했던 이 프로가 저희 목표는 일단 100위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100위권 안으로 들어가서 광고도 좀 빵빵하게 따고 여차하면 전국 수훈의 공개 방송도 좀 다니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나중에 꿈이 뭐니 그러면 기생충 학자요. 언젠가 기생충 붐은 돌아올 겁니다. 굉장히 흐뭇해하시는데 지금. 그런 날을 위해 우리 기생충 펀팩트가 전국 순회하면서 지역 특산 기생품 얘기도 하고 막 기생충 그러니까요. 얘기. 그 어느 특정 지역에 많은 기생충 이야기. 그럼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럼요. 예. 무궁무진합니다. 예. 저희가 거의 맛배기만 보여드렸어요. 그럼요. 예. 요럴 때는 또 사람 낚는 재미가 또 있어야 돼요. 어때 오늘 얘기가 조금 사람들을 낚아올까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확실 없어요. 확실하십니까? 그래도 초반에 좀 빨간 얘기도 하고 더러운 얘기도 하고 이랬으니까. 뭐가 빨겠다는 거야 도대체. 해축 우유빛과 해축이 왜 빨개. 이해가 안 돼. 저는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닐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취향의 누군가 있을 것이다. 매니아층이 그래도 있으니까. 전국에 숨어있던 기생충 매니아분들이 드디어 이제 당당하게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본인도 모르고 살았던 거야. 근데 이 방송 들으면서 안에서 스물스물 기어나오는 기생충 애호의 어떤 성향이. 그렇죠. 그 욕망을 이제 자연스럽게 드러낼 때가 됐는데 사람들. 이 시대 최고의 변태몰이 방송.
나 여기서 변태 아니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성향을 지키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네, 끝까지 고군분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키려는 저와 또 어떻게든 무너뜨리려는 두 선생님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암투 여러분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